오즈원 포켓 포피, 과연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카메라일까요? 포피는 제가 말하던 궁극의 올인원 동영상 카메라입니다. 20mm 광각, 60mm 망원을 모두 지원하면서 작고 가볍고 화질도 훌륭하죠. 짐벌용 카메라라 손떨림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액티브 트래킹으로 혼자 촬영하기도 좋습니다. 몇백만원짜리 카메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4K 240프레임 촬영도 지원하고요. 거기다 쿨링팬을 안 달아도 장시간 촬영이 가능한 게 정말 사기인 것 같아요. 브이로그, 쇼폼, 독립영화, 비디오 팟캐스트까지 이렇게 전천후로 쓸 수 있는 카메라는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리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쓸 목적으로 발매되자마자 내돈내산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포피는 3나 4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구입하긴 어려운 제품 같아요. 가격도 비싸고 크고 무겁고 그리고 새로운 폼팩터의 1세대 제품이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저도 하루 정도 직접 사용해보니까 리뷰만 봤을 때는 몰랐던 단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단점 리뷰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하루 만에 10개 정도의 단점을 찾았어요. 아직은 어른들의 사정으로 유튜브에 장점 위주의 리뷰만 올라와 있잖아요. 다 따져보고 구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실사용에서 느낀 불편함과 단점만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취미가 아닌 상업 영역에서 포피를 사용할 분은 꼭 마지막 부분까지 보세요. 기술인간. 포피의 무게는 230g입니다. 4보다는 40g, 아이폰 17 프로보다 25g 정도 더 무겁죠. 이 정도면 들고 촬영하기에 부담이 된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러리스 카메라, 심지어 컴팩트 카메라보다 훨씬 가벼우니까요. 문제는 무게보다 무게중심입니다. 헤드가 큰 구조다 보니까 무게가 여기에 물려있어 좀 불안해요. 조이스틱을 조작하려면 아래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무게를 받치고 있는 검지손가락에 힘이 바싹 들어갑니다.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는 쥐고 있는 손에 긴장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하는 핸들을 부착하면 되죠. 하지만 핸들을 달면 또 새로 불편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핸들을 끼우면 추가 제공하는 파우치에 안 들어가요. 포켓3의 기본 보호 커버는 제품을 보호하면서 핸들도 부착할 수 있어 너무 편했는데 왜 4부터 파우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요만큼이 모자라 안 들어가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DJI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DJI 파우치 한두 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도 엄청 쌓여있는데. 배터리는 오래갑니다. 포켓4는 최대 240분, 포피는 210분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가 166분 사용 가능했으니까 이 정도면 오래가는 거죠. 부족하면 배터리 핸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충전도 빨리 되는 편이라 특별히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못 받는 것 같아요. 대신 처음에 사용할 때는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 느낌이 있었어요. 갑자기 5%는 우습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 스펙에 나온 것처럼 오래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발열은 전작보다 좀 있어요. 다른 유튜버가 테스트한 영상을 보니까 한 50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 에는 좀 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프레임 탭은 오즈원 포켓 4에서 쓸 수 있는 무선 컨트롤러입니다. 너무 편하고 좋은 친구인데 그 옆 동네 루나 울트라만큼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포피를 작동하던 중 프레임 탭을 켜면 전원이 켜지고 연결되는데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아주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빠르지도 않죠. 가장 불편한 건 포피에서는 버튼으로도 스크린으로도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거든요. 프레임 탭에는 줌인 줌아웃 버튼이 어디에도 없어요. 줌인 줌아웃을 하고 싶으면 스크린 우측 중간에 있는 조이스틱 기능 변경 펑션을 누른 다음에 조이스틱으로 서서히 해야 합니다. 포피의 가장 큰 장점이 렌즈가 2개라는 점이잖아요. 저는 이게 줌인 줌아웃 버튼이 가장 차별화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줌인 줌아웃은 프레임 탭을 쓸 때 가장 필요한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야 멀리서 자신의 위치에 맞게 구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저는 프레임 탭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 기능이 없는 건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프레임 탭을 사용하면 오즈원 포켓 포피의 발열도 심해지고 배터리도 더 빨리 닳습니다. 무선 통신을 위한 프로세스가 하나 더 돌아가는 거니까요. 미러리스도 스마트폰에 무선으로 연결해 모니터랑 컨트롤을 하면 똑같이 발열도 심하고 배터리도 빨리 닳거든요. 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레임 탭에서 진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충전이에요. USB-C가 아니라 자체 규격의 포고핀 마그네틱 케이블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원래 이게 오즈모 모바일 AP용이잖아요. 거기서는 프레임 탭을 제품에 붙여 사용하는 형태라 자연스럽게 함께 충전이 가능한데 이건 분리되어 있어서 케이블을 따로 챙겨야 해요. 게다가 포고핀이 뭐가 문제냐면 접촉이 안 좋으면 충전이 제대로 안 돼요. 실제로 저도 처음 충전할 때 제대로 충전이 안 되고 되려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브이로그 키트에 같이 들어있는 DJI 마이크 미니 2도 개별 충전을 위해 자체 규격의 포고핀으로 충전해야 하죠. 얘는 케이블 형태가 또 다르단 말이죠. 이 둘을 동시에 쓰려면 평소 충전 케이블을 2개나 들고 다녀야 합니다.
솔직히 브이로그 키트 구성이 좀 애매해요. 지금 프레임 탭을 손에 넣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오지오 포켓 포피 브이로그 키트를 사거나 아니면 176,000원짜리 오지오 모바일 AP를 사거나 결국 10만원쯤 더 비싼 브이로그 키트를 사는 수밖에 없는데요. 구성이 전반적으로 아쉬워요. 마이크는 제일 저렴한 미니 마이크 2가 들어갔고요. 미니 삼각대랑 보관용 백이 추가되는 정도? 이 프레임 탭 때문에 약간 억지로 묶은 그런 느낌입니다. 포켓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액티브 트래킹. 이게 사람은 꽤 잘 트래킹하는데 사물은 아직도 자주 놓치더라고요. 저는 FPV 상모드로 해놓고 카메라 움직임도 빠르게 설정해뒀거든요. 그럼 화면 안에 사물이 있는데도 카메라가 너무 빨라서인지 트래킹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이 카메라를 취미가 아닌 상업 용도로 쓰실 분들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당연히 오토 모드 대신 수동 모드를 쓰겠죠. 필름 능력을 추구한다면 24프레임에서 셔터 스피드를 50분의 1로 고정해 놓고 로그 촬영을 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워크플로우가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오지오 포켓 포피는 디로그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켓4와 대비되는 큰 장점이기도 하죠. 디로그2는 훨씬 넓은 컬러 정보를 다룰 수 있고 알렉사 35 워크플로우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건 관광 렌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디로그2 설정이 렌즈 단위로 먹지 않아요. 이 전체 렌즈에만 적용되는 글로벌 설정입니다. 즉 세팅에서 디로그2를 선택하면 광각밖에 못 써요. 아예 망원을 쓸 수 없습니다. 망원을 쓰려면 스크린을 몇 번씩 눌러 메뉴에 들어가 디로그2를 다시 그냥 디로그나 일반 컬러로 바꿔줘야 해요. 이 촬영 중에 광각과 망원을 오갈 때 안 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둘을 나눠 사용할 때는 광각에는 디로그2를 망원에는 일반 디로그로 따로 설정해두고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결국 망원을 자주 쓴다면 평소 DJI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디로그2를 광각에서도 잘 안 쓰게 돼요. 불편하니까요. 디로그2랑 그냥 디로그랑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냥 디로그 쓰면 해결되겠네. 근데 이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광각에서 망원으로 넘어갈 때 짧게 툭 끊기는 건 물리적인 문제고 지금 기술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실제로 사용하면 이게 엄청 크게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노출이랑 화이트 밸런스가 바뀌어요. 오토 모드를 사용하면 괜찮아요. 소프트웨어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보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동 모드를 쓰면 많은 확률로 두 렌즈 사이의 화면이 차이가 날 만큼 달라져요. 프레임과 셔터 스피드를 고정하고 찍더라도 ISO를 일정 구간 변하게 촬영할 수는 있거든요. 이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나마 좀 어두운 데선 괜찮아요. 하지만 밝은 곳에선 이 문제가 무조건 생겨요. 결국 광각과 망원을 오가는 줌인, 줌아웃 효과는 오토 모드에서만 제대로 쓸 수 있어요. DJI 제품 라인업에 프로라는 이름이 붙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매빅 프로, 미니 프로, 액션 프로. 왜 포켓에는 프로가 아닌 그냥 P를 붙였을까 궁금했거든요. 프로라고 붙이기에는 스스로도 아쉽다고 느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추측해봤습니다. 기술인간. 그래서 오지오 포켓 포피가 나쁜 제품이냐고요?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포피는 제가 바라던 궁극의 올인원 동영상 카메라예요. 1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 화질과 배율을 가진 짐벌 카메라를 가질 수 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거든요. 하지만 투렌즈 폼팩터는 처음이다 보니 아직은 개선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DJI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활발하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출시날 펌웨어에서 줌인 줌아웃 버튼 기능을 넣어주기도 했죠.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쓰다 보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저도 계속 쓰고 불편함을 개선해줄 액세서리도 구입해 쓰면서 인상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써보고 다음에 더 디테일한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리뷰도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기술인간 하박국이었습니다. 기술